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고 간단하게, 진짜 초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지도 계약 안내, 시행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부에서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요로 넘어가면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현장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이 사고 사망자가 더 월등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볼게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 빨갛게 쳐져 있죠.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자, 그럼 120억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없을 시엔 어떻게 하는지를 또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 금액이 1억 이상 120억 미만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웬만한 업체에서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계약 체결, 계약 대상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는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공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모든 건설 업체는 다 해당되어서, 건설 중에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공사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에서 120억 원. 그러니까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1억에서 120억 미만인 공사만 기술지도 대상이 해당됩니다. 토공사는 옆에 보면 15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네모 박스 1번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 금액이 1억에서 120억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조금 넘는 공사인데 공기가 아주 짧은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공사가 있으면 그거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체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내려오시다 보면 제가 오늘 조금 꽂힌 게 뭐냐면 계약 체결 주체에 제가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계약 체결 주체가 작년에 2022년 8월에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 네모 박스에 보시면, 여기 손모양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2021년 8월 17일 날 원래 이게 개정이 됐어요. 법 제73조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법이 개정이 2022년 8월 18일 시행이 됐어요. 개정이 된 거죠. 2022년 8월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갈로하고 자기공사 포함 갈로 닫고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22년 8월 17일 전까지는 기술지도 체결 의무가 건설공사 도급인한테 있었는데, 이게 2022년 8월 18일 날 그 주체가 바뀐 거죠. 건설공사 발주자로
발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인 건설사가 기술 지도 계약을 하지 않고 발주자가 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좀 됐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 이렇다는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발주자 밑에 보시면 발주자 자기공사자라고 되어 있죠. 건설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주는 그 대가를 주는 자가 발주자입니다. 자기공사 포함. 이 발주자가 기술 지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건설사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건설공사 발주자라 함은 밑에 네모난 박스 보시면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뭐 등등등 있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민간 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바뀐 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 아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민간 발주자 오늘 조금 꽂힌 게, 민간 발주자는 그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민간 발주자는 여기 보시면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한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업이 기술 지도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사를 해줘 라고 했는 내가, 민간인 내가 기술 지도 계약을 해야 돼요. 자기 공사 또한 계약 체결 주체가 나한테 있어요. 나 건설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알아야 되냐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도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라고 되어 있는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정한 업체가 대한건설안전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민간 발주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제가 새롭게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거든요. 민간 발주자가 사실 산업안전지도나 건설재해 예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건설업자인 내가 민간 발주자한테 1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는 기술 안전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건설업자가 민간 발주자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 위반 행위 제재라고 되어 있죠.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쭉 보시면 여기 발주자, 공사 착공 전 기술 지도 계약 미체결 시 부과가 됩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발주자라 하면 기관들은 다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발주자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일 경우에는 건설 재해가 재해 예방이 뭔지, 산업 지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야 되고, 이거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발주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착공 동시에 이 중재재해 기술 지도를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연결도 해주심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 공사를 하다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가 민간 발주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기술 지도 미이행 이유로 알려주고 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인 발주자는 너네가 알려주지 않았잖아 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태료를 니네가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 되는 의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 시공을 하는 건설업은 민간 공사에 있어서 이거를 꼭 알려주세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 오늘 제가 민간 공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게 날라왔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사 기간이 이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2달 공사인데 4월 중순에 끝나는 공사예요. 지금이 오늘이 3월 23일이죠. 이제 공사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시라고, 기술 지도 계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즘은 전보다가 전산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소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 이러한 건설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민간공사 1억이 넘고 120억 미만인 공사는 준공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권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 상태에서는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 탓이죠. 안 알려준 제 탓. 그러니까 저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건설업 시공하는 시공자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공사는 알려주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분이 또 과태료를 부과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대재해법이 워낙에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신문도 많이 나고 사건, 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건설업이 유독 많기 때문에 많이들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건설업이 민간 발주자한테는 꼭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꼭 알려주시고, 그게 말로 알려드렸을 땐 안 되면 이런 시행문이라도 보여드리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초보이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업무를 하셔서 이 기술 안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각 기관들은 다 이 시행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러한 건설법을, 그것도 안전에 대한 법을 세세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되고 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시공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행을 하셔서 민간 발주자는 이렇게 또 해야 되는구나를 아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한번 쭉 읽어보심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오늘 수고 많이 했네요.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